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불안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 상승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오후 시장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복투연구소 손열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나가자.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제는 뭔가 희망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먼 옛 이야기 같긴 한데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오늘 또 화장품주들이라던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도 좀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조정이 길었었는데 오랜만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좀 화장품 섹터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시면은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제 정장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이 화장품주 섹터에 대한 갈증이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4일에 발표했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주 행정명 해제 공식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투자자분들이 제목만 보고 마스크를 해제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 행정 공식을 내면서 방역 수치 의무화 대상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여전히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좀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긍정적 이슈를 정말로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도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심이 이제 클리오의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투심이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고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파급력을 준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은 하다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리오프닝주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거의 마지막 주자가 화장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에서 선전하지 못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그 억눌린 수요가 폭발될 것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온 만큼 좀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화장품주 안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나 앵커님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킨 로션도 안 바를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화장품 섹터 뭐 전문가다라고 보기보다는 찬물 세수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서 제가 그래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뷰를 이제 화장품에 좀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쉽사리 좀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호텔이나 숙박, 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실제로 행동 옮겼단 말이죠. 저 역시 이제 비행기 뭐 제주도 비행기를 한번 예매했다가 취소한 이력인데 다시 한 번 더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에다가 먼저 투자를 진행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좀 제가 화장품에 대해 뭐 빠삭하게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투자,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색조나 해외 판매 같은 정말 실질적인 실적이 보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보다는 약간 ODM 같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조 화장품은 직접적으로 판매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뉴스를 찾아봤을 때는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ODM 사업 같은 경우 좀 지켜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내에서 색조보다는 ODM이 키워드일 것이다.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는 관심 많으실 것 또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즘
좀 유행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가 되게 빠르게 바뀌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소개를 해준 그런 상품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한 업체가 독식하는 그 예전의 모습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꾸준히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 그렇기에 우리는 색조라는 키워드보다는 ODM으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클리오에 대해서도 좀 투자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걸지 아니면 오늘 그래도 흐름이 좋으니까 믿고 가볼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뭐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면 네. 벌처럼 쏠 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른 분들이 질문 주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는 게 아직 투심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오늘 이후로는 화장품은 정말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리오 관련해서 제가 클리오도 좋게 보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종목을 따로 갖고 왔는데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주가 추세 좋고 외인과 견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발목은 반드시 담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제가 단 하나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갭상승 시작했다는 것이죠. 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갭상승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갭을 메꾸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를 줄 수 있는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오늘도 오후장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적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시장이 잠시 흔들렸기 때문에 이 갭을 다시 메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덜컥 샀다가는 조금 리스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네.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ODM 하면 또 생각나는 기업이죠. ODM 하면 이제 코스맥스이고요. 제가 좀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한국콜마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은 제 필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투심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코스맥스라고 좀 말씀드리면 코스맥스는 다 아실 겁니다.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전문 기업이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전문 ODM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3분의 1가량 갖고 있고 클리오보다는 점진적으로 클리오는 좀 폭발적으로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코스맥스는 점진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클리오와 달리 오늘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차분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스킬이 있고 내가 투자를 실패했다고 해서 좀 분할 매수하면서 단가 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과감히 손절할 수 있는 분이라면 클리오도 괜찮지만 저는 클리오와 더불어서 성장성도 갖고 있고 안정성도 갖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의 자금에서 천천히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코스맥스 더욱더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처럼 쏘아 올릴 때가 왔다고 클리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보다도 더 기대가 된 종목 코스맥스, 한국콜마, ODM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황실은 화장품주였고요. 두 번째 만나보시죠. 테슬라 뚫어낸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을 이야기하지 말까 싶었던 게 너무 네. 방송에서 많이 거론돼서 안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서 살짝 끼워봤습니다. 테슬라의 전지박 납품을 하면서 뚫어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소식이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지박 흑자 전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좀 우려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가 또 호재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건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뉴스를? 네, 우선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말고도 소재 관련 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많고 네. 이제 전기차,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과 연관된 소재 관련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작년 중후반 좀 경기 회복에는 기대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유감스럽게도 4분기 실적 적자로 발표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 7월 이후로 고점 확인하고 국내 시장이 많이 조정을 겪으면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와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테슬라의 전지박을 납품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지박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좀 뉴스를 살펴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에선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4680
4680 배터리에 들어간 동박 7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680 배터리가 탑재된 SUV 차량 모델 Y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고객에 배송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기대감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등이 앞으로 6개월 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술적인 관점 접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음봉 나와주고 있고 오늘 이 음봉이 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에 의한 순매도이기 때문에 음봉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시점을 목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보신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부터 고객의 이제 인도가 될 것이고 그런 납품에 따른 대금이 들어오면서 2, 4분기 후반부나 3, 4분기 초반부에는 다시 한 번 더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완성차랑 이 소재사들의 글로벌 동맹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객사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는 경쟁력을 좀 잃게 되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국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좀 그럴까요? 네, 저는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완성차와 소재차가 이제 수직화라고 하죠. 생산 수직화라고 하는데 이게 완성차랑 소재사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반도체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이제 뭐 설계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유통업체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완성차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수직화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보면은 제너럴 모터스가 작년 12월에 포스코 케미칼과 양극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벨기에 양극재 업체 유미코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거래를 통해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배터리 관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과 어떤 수직화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좀 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 가치도 분석해보고 기술적 분석도 분석해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주의 있게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테슬라를 우군으로 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투자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은님께서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전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실제로 오늘 갭상승을 했던 이 종목인데 무려 19%의 급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5%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불안해서 일단 팔고 나가자라는 심리라면 다시 시장이 안정됐을 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기적으로 보자 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네, 우선 한 줄 평부터 좀 말씀드리면 턴어라운드 맛 좀 볼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원래는 뭐 니들이 턴어라운드 맛을 알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잘릴까봐 좀 네, 순화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공격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연간 실적으로 적자 전환된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조금씩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녹스 첨단 소재만큼의 실적을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21년 4, 4분기 실적은 안타깝게도 약적자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슬라를 우군으로 한 이슈가 실적 향상에 대한 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 뭐 백산이나 그다음 태양금속 같은 관련 종목들도 테슬라를 우군으로 얻으면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중장기적 성장주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리 인상 이슈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기적으로 좀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을 얻을 수 있지만 외인과 기관은 아직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풀베팅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왔으니까 일단 물량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더 진짜 실적이 개선된 시점까지 좀 기다려보는 관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늘 갭상승 시작한 이후에 음봉이 나왔지만 이것은 외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에 따른 음봉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기적인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2, 4분기 후반이나 3, 4분기 전반에 이런 테슬라의 Y, 모델 Y의 실적이 개선될 부분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지금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네.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인 지지와 58,000원권에서 일단 발목부터 담가 보시고 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보신다는 관점으로 천천히 매집해 나가시면 2, 4분기 후반대에서 3, 4분기 초반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이 턴어라운드 맛 좀 볼래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맛 볼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뉴스가 나왔고 오늘 이로 인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이 뉴스를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2분기를 목표로 모아가는 관점에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테마는요, 바로 CBDC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흥행했다고 하는데 중국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매일 3,800억 원의 이 디지털 위안화가 거래됐다고 해요. 그럼 뭐 자기들이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쓴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분들 모두 피땀 흘려 만든 결실 잘 가져가실 바라고 네. 그렇게 그런 선수들 응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이 CBDC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CBDC 관련해서는 세계 1위의 입지를 굳히겠다라고 발표하면서 CBDC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좀 초보 투자자분들도 접근하기 쉽게 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 좀 좋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CBDC 관련해서 좀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을 좀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을 참여하면서 여기 앉은 패널 분들이 우리 앵커님께 좀 짓궂은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오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혹시 그런 질문 좋아하시나요? 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관련을 보면 이제 앵커님 네.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베이징 올림픽을 이제 참여하면서 이용한 숙박비나 뭐 식비나 이런 물품 구매 비용을 디지털 위안화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오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사실상 이러한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 뭐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상 이런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 위안화 사업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국한되어 있는 이 사용이 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 하루 이틀 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요. 정말 짓궂은 질문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언제든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릴게요. 이러한 CBDC 흐름에 발맞춰서 국내 시중 은행들도 무언가의 상품을 내놓을까요? 국내 측, 우리나라 정부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좀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네.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이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사업 1단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시중 은행들 역시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좀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래에서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러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제조업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관이 유통 판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시중 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런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맞춰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런 암호화폐와 CBDC 다르면서도 유사하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7년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2021년에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상화폐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투기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보안이 강화되면서 좀
간편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수단이다라고 인정받으면서 각국에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화폐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 수단도 밝히면서 이제는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지폐를 대체하는 그런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의 뷰가 있고, 이런 산전수전을 암호화폐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CBDC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산전수전 없이 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춘 테마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BDC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 디지털 화폐랑 암호화폐를 좀 구분 못해가지고 헷갈려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처럼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큰 테마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투자 의견,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그냥 단순하게 실제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은 어떤 결제 수단이 되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아직 결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실제로 개선이 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NFT처럼 어떠한 실물 경제 화폐를 기준으로 한 그런 화폐들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CBDC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제에 사용하고 있는 지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상패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근거 중에 하나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기 좀 편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나 우하향 추세를 하고 있다면 좀 부담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베이징 올림픽과 맞물려서 좀 박스권 움직임,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KCT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와 더불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었지만 수급 동일보 외인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네. 이제 단기적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데, 눌림목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6,300원에서 6,4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최초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5,800원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암호화폐 긍정적인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긍정적 모멘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부인 8,100원 목표가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 목표 주가는 8,100원이고요. 이제 매수 가격이 6,300원에서 4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5,800원으로 손절가는 5,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짚어봤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